자, 안녕하십니까. 예. MS SQL 서버 2016 자, 첫 번째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성용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약 한 3개월 동안 MS SQL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저와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설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이제 튜닝하는 거, 그리고 그 이외에 프로시저 만들기, 다음에 펑션 만들기, 다음에 트리거 만들기, 이와 같은 과정들을 저와 함께 배워 가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MS SQL의 그 이제 전반적인 주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다음에 이제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자, 제일 먼저 어쨌든 뭐 정의는 한번 하고 가야 되겠죠. DBMS.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은 데이터를 그냥 모아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DB고, 근데 거기 이제 MS가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매니지먼트 시스템.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도구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한 명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근하는 거. 이게 예전에는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좀 어려움이 있냐면요. 그 이제 수정할 때 내가 보고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그걸 수정을 해요. 그랬을 때. 그래서 원래의 어떤 그 개념으로 보면은 초기에 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MS SQL이 나오기 전에는요, 락이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뭘 손대지 못하게 내가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요, 그 순간에 그 부분을 락을 딱 걸어버려요. 혹은 뭐 읽어가지도 못하게 락을 딱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이런 거가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자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어쨌든 여러 명이 동시에 데이터를 접근을 해도 이 큰 무리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를 해줘요. 누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래서 DBMS는 사용자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요구를 처리하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데이터를 달라 그래도 탁탁 주고, 뭐 갱신하라 그래도 탁탁 갱신해주고, 그리고 혹은 뭐 사용자가 직접 안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거쳐서 중간에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뭐 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같아서는 이제 주로 웹을 통해서 많이 하겠죠. 그래서 웹에서 뭐 고객 정보를 달라, 아니면 뭐 매출을 일으켰다,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 쇼핑몰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의 그 DB 쪽에다가 요구를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혹은 그쪽에서 DB 쪽으로 수정해 달라 그럼 바로 수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응답하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바로 뭐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엔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우리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같은 MS SQL 같은 걸 쓰기 전에는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죠, 파일 관리라는 걸 이제 주로 해서 썼어요. 잠시만요. 파일 관리, 파일로다가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는데 이 데이터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주로 이제 시퀀스 파일이라 그래서 이게 순서적으로 집어넣는 거죠. 만약에 고객이 있다, 그럼 고객의 정보를 이렇게 쭉쭉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고객의 정보를 나중에 뭘 찾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 이제 이 파일에 뭘 집어넣냐면 인덱스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순수 데이터 파일이고요. 인덱스 파일이라는 걸 하나 준비를 해요. 인덱스 파일.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여기에다 인덱스 파일도 이걸 이제 갱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막 이름 숨이면은 여기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따로 갖고 있어요. 인덱스 파일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소상으로 검색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직급상으로 검색하고 싶다. 그럼 직급에 관한 걸 갖다 따로 갖고 있습니다. 순서를 갖다가. 그러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뭐 홍길동을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덱스를 이거랑 매핑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찾아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쭈루룩 찾습니다. 물론 이게 순차적으로 찾지는 않고요. 마이너리 서치를 주로 써갖고 되게 빨리 찾아요. 전화번호 같이 해갖고 이진 서치법을.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 파일이라는 개념을 썼었어요. 이게 이제 인덱스 DB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기보다는 이 파일 관리하는 이런 DB,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요. 투자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그래머들에게 또 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1대1로 한 사람이 하나의 DB를 쓸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 명이 하나의 DB를 쓸 때 그때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자 고객의 여기 예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 100만 원을 갖다가 여기 10만 원을 인출하려고 그래. 10만 원. 그래갖고 딱 읽어가요. 100만 원. 100만 원이네? 그럼 10만 원 인출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하고 90만 원을 딱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이 요걸 또 읽어갔어요. 100만 원 있네? 그리고 50만 원 빼야지? 하고 50만 원을 써요. 50만 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1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계좌라고 치는 거예요. 또 다른 쪽에서는 또 50만 원을 인출해 나가요. 그런 다음에 50만 원을 쓰겠죠. 실제는 얼마 인출했는데 10만 원, 50만 원에서 60만 원 인출했는데 잔고는 50만 원이라고 남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려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데이터를 어떤 수정 모드로 가지잖아요. 그때 이거다 락킹이라고 해서 먼저 락을 딱 걸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읽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읽어갈 수 있게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읽어가도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락킹을 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락을 풀릴 때까지 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락을 깜빡 잊고 안 풀거나 혹은 락이 걸려있는 상태로 시스템 커넥트가 끊어져 버리면 이건 락이 안 풀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걸 갖다 전문적으로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일종의 이겁니다. 데이터베이스만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전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다 한꺼번에 해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해주는 걸 따로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유명한 게 나오는 거죠. 뭐 오라클 그리고 우리가 쓰는 MS SQL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무료로 많이 쓰는 뭐 MySQL 아니면 뭐 MariaDB 뭐 포스트그리 상당히 많은 종류의 DB들이 엄청나게 많죠. 물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도로 빼서 또 다른 상품군을 만들어 형성해 놓은 거죠. 요걸 이제 DBM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DBMS가 해주는 이 관리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관리는 크게 보면은 이제 보면은 뭐 어떤 거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 관리죠. 데이터 관리. 특히 다중 접근 관리를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데이터 접근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다중 접근도 해결해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트랜잭션이라 그래가지고서 중간에 읽어가고서는 혹은 뭐 계좌 이체를 했는데 뻥 나버리면 원복시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트랜잭션 처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의 백업 그리고 복원하는 거, 그렇죠? 만약 데이터가 깨졌을 때 백업해 놨던 걸로 다시 살려내는 거, 그리고 접근 권한 제어하는 거. 그래서 어떤 특정한 권한이 있는 사람만 테이블을 접근한다거나 아니면은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이제 또 중요하죠. 24365라 그러는데요. 24365 이게 이제 뭐냐면 24시간 365일 살아있는 거. 이게 사실 되게 큰 문제예요. 그쵸? 물론 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정기 점검하려고 뭐 잠깐 내리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뭐냐면 그런 정기 점검이 아닌데 시스템이 죽어버릴 때가 있어요. DBMS가 뭐 하드웨어가 고장 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소프트웨어 자체에 어떤 불량이 날 수도 있겠고, 이래 버리면 업무가 마비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안 하게 하려면 뭘 하냐면 대부분 이런 것을 이중화 처리를 합니다. 이중화라는 건 뭐냐면요. DB를 갖다가 일종의 말하자면 2배, 3배를 이제 복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같이 돌아가요. 그러다가 하나가 죽으면 스탠바이 하고 있는 DB가 자동으로 탁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스터 DB를 다시 살려낼 때까지. 이런 걸 이중화라 그러거든요. 24365.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시스템이 죽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은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혹은 뭐 항공사 같은 경우. 그쵸? 죽으면 절대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이중화 혹은 뭐 3중화 작업을 많이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업무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이런 걸 만든다는 것은 지금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뛰어난 그 개발자들이 또 다수의 그 어떤 자금력을 투입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오라클. 그죠? 그 오라클이 예전에 이런 DB를 하다가 이제 거꾸로가 돼버렸죠. 그래서 오라클이 지금 뭐 어때요? 자바, 선도 사버렸고, 그렇죠? MySQL도 구매를 해버렸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예전에 DB가 시스템이나 서버 장비사의 어떤 그 이제 어떤 부서였다면 지금 거꾸로 돼버렸어요. 아주 탄탄한 어떤 수익 모델이 돼버린 거죠.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게 이제 DBMS다 이 말이고요. 자, DBMS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냥 간단하게 예전에부터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 디베이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이제 도스 시절에서부터 있었던 건데요. 디베이스 2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베이스 3, 디베이스 뭐 3 플러스, 디베이스 4라고 하면 이제 근데 4 이후에서부터 이제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윈도우로 넘어오면서 억세스 DB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지금도 있나요? 하여튼 이 억세스 DB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윈도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별도의 폭스 프로라는 어떤 그 DB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MS사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흡수가 돼갖고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다가 사라져 버려요. 지금 이제 거의 뭐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폭스 프로도 뭐 상당히 재미있어요. 거의 요건 이제 거의 디베이스랑 좀 비슷합니다. 디베이스에서 좀 굉장히 빨라진 그 폭스 프로인데요. 이런 것들은 릴레이션 DB라기보다는 그 인덱스 DB라는 방법을 많이 써요. 물론 이제 쿼리문을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부 엔진 자체는 인덱스 DB를 주로 써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은 어떤 키를 잡아놓고 find 해갖고 찾아내게 됩니다. 쿼리문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RDB라는 계열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오라클 DB는 원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IBM에서 그 어떤 이제 대형 유닉스 쪽에서 많이 썼었죠. DB2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IBM 건데요. 인포믹스라는 DB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베이스라 그래갖고서 요게 이제 어찌 보면 MSSQL의 전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보면 암모나이트 이렇게 생긴 그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MSSQL의 어떤 그 핵심 엔진이 됐는데 이게 1.0에서 됐는지 아니면 1.0에서 MSSQL이 거의 포기 단계로 있다가 어쨌든 사이베이스가 2.0에서 이게 투입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엔지니어가 들어와 갖고 일종의 말하면 OEM식으로 MSSQL의 핵심 엔진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소스를 다 넘겨주고서 MSSQL이 그걸 받아서 계속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버전까지 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포스트글이라는 것도 있고 요것도 이제 요즘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많이 쓰는 그 뭐야 MySQL 이제 무료 DB로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오라클로 넘어가면서 이게 좀 정책이 좀 애매해졌어요. 보니까 이게 약간 뭐 유료라는 얘기도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랑 거의 뭐 똑같은 그래서 MySQL 진영 그 개발자들이 또 나와가지고서 뭘 하나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죠? 마리아DB. 그래서 이제 무료 DB를 요즘 이제 마리아DB를 많이 쓰죠. 나중에 혹시 라이센스에 문제 생길까봐. 근데 실제 보면은 뭐 MSSQL 아니 MySQL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다음에 데이터의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이건 뭐 굉장히 이론상인데 그냥 한 번만 그냥 이름만 한번 듣고 가지. 뭐 계층형으로 나누는 계층형 DB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형 DB라는 게 있고 DB 계층형 DB. 그다음에 이제 관계형 DB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형 DB. 관계형 DB. 이건 우리 제일 많이 듣는 거죠. 그렇죠. 릴레이션 DB라고 그래갖고. 다음 이제 객체 지향형 DB가 있어요. 객체 지향형 DB. 객체 지향형 DB. DB. 그리고 객체 관계형 DB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는 야 이거 이제 그 뭐죠 클래스 객체라는 개념이 막 나왔을 때는 야 이제 DB도 RDBMS에서 그 릴레이션 DB에서 야 이제 다 객체로 넘어갈 거다라고 한때는 꿈에 엄청나게 부풀었었어요. 근데 이게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객체가 그 일단은 DB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DB 설계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말 뭐 어떤 체계가 좀 없다고 해야 될까? 편하기는 좀 편해요. 예전에 인포믹스 쪽에서 저도 이제 잠깐 요걸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종의 말하자면 그 오브젝트 필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객체 필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나의 필드에는 하나의 데이터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명이다 그러면 성명만 넣잖아요. 근데 하나의 필드에 고객이라고 해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고객 안에다가 이름도 넣고 전화번호 넣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 하나의 어떤 그 클래스화된 객체를 갖다 하나의 필드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별로 그 호응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시장에서 지금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즘 또 이제 한참 나오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죠? 요즘? 그 이제 뭐 대용량 DB, 하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몽고DB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제이슨 같이 해가지고서 딱히 비정형화되어 있어요. 딱 우리 지금 생각하는 보통 DB 테이블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막 들쑥날쑥해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비정규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 이런 DB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는 것들 대부분의 이제 업무용이나 쓰는 것들은 지금 뭐 거의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라고 해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는데요. RDBMS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죠. RDBMS. 그러니까 릴레이션 관계가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관계 있다. 뭐 그렇게 보죠. 테이블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는 거죠. 키값하고 마스터 값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이 뭐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두비나 뭐 이런 거가 좀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는 MS SQL, SQL 서버라고 하죠. 우리가 배우는 거, SQL 서버,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뭐 DB2,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MySQL 이런 것들이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그리고 이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는 뭐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주춤하고 좀 사그러들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DB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요. 실시간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바로 뭐 응답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요청했는데 뭐 배치식으로 해갖고 뭐 5분 후에 온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금 우리가 뭐 인출하는데 앞에서 CD기 앞에서 5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 오는 걸 실제 보면은 거리 보면 이제 단위가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제 응답이 오죠.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보면은 뭐 아무리 늦어도 보통 뭐 한 1, 2초대를 넘어가지는 않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배치 작업 돌리면은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그런 이제 배치 작업은 이제 별도로 치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트랜잭션 작업 같은 게 요청하면 바로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뭐 0. 몇 초 이내 응답이 딱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변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삽입, 삭제, 갱신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는 건 아니고 계속 우리 그 뭐 예금 계좌 같은 경우에 어때요? 계속 뭐 그죠? 새로 개설도 하고 그죠? 수정도 하고 뭐 혹은 뭐 삭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이런 CRUD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적인 변화를 추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로그를 남길 수도 있고요. 다음에 동시 공유.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 동시 공유가 되게 어려운 어떤 그 이슈였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쿼리문으로 하니까 예전에 인덱스 DB에서 하나의 어떤 그 레코드 포인트라 그러는데 포인트를 찍고 락을 걸고 수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쿼리를 날려버려요. 그냥. 그러면 나머지에 뭐 락 걸리고 이런 거는 대부분 DB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우리 이제 트랜잭션 여러 개의 작업을 갖다가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주는 트랜잭션 처리라는 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 사용자 혹은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동일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렇게 이제 동시 공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에 의한 탐지. 그 데이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뭘 찾을 때 인덱스 DB라는 거 쓰면요.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그 위치를 사실 꺼내와 이게 몇 번째 레코드라는 걸 인덱스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개념은 없죠. 뭐냐면 무언 데이터를 찾을 때 다 뭘로 하냐면 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면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아니면 뭐 부서에 뭐 말 그대로 총무과면 총무과 사람 다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아셨죠? 뭐 품목에서 보면은 뭐 품목에서 뭐 식료품이다. 그럼 식료품 다 가져가라. 아니면 뭐 재고가 부족한 것. 재고가 안전재고 수량이 뭐 5개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면 뭐 현 재고 수량 5 미만 이렇게 조건을 딱 던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그 갖고 오는 그 기준이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어느 디스크에 몇 번째 섹터에 저장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야? 순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꺼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장점이라 그러면 뭐냐면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데이터 중복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원칙입니다. 동일 성격의 데이터는 반드시 하나에 저장이 된다. 그 무슨 얘기냐면 자 홍길동에 잔고를 만약에 저장을 하는데요. 어느 데에는 잔고가 100만 원이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어느 데에는 120만 원 되어 있다 그러고 아니면 홍길동의 직급이 어느 데는 대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때에서는 이제 진급이 됐어요.
그 과장이 돼 있는데 미처 한쪽 DB에는 갱신을 못해서 대리로 돼 있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데이터는 하나로 저장이 된다. 그랬다고 해갖고 이게 뭐 말 그대로 아까 이중화하고는 틀려요. 이중화는 내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이중화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실제 관리는 DBMS가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 저장을 한 군데다만 딱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홍길동 잔고 100만원 그러면은 여러 서버에다가 동시에 100만원이 지가 알아서 쫙 동시에 딱 카피가 돼요. 그리고 홍길동이 대리해서 과장으로 진급하면은 과장으로 쫙 카피가 돼. 이게 이제 이중화지. 내가 두 군데 저장하는 거 한 군데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한 군데 저장하는데 이걸 갖다가 시스템이 나중에 깨질 때를 대비해서 두 군데 복사본을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이중화죠. 하지만 데이터 원본 자체는 항상 하나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독립성, 데이터를 여러 명이 또 공유를 한다는 거, 그리고 데이터의 보안성. 데이터의 보안성은 무슨 얘기냐면요. 뭐 이게 우리가 볼 때 암호화해서 저장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요. 그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접근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저장은 디스크에 하잖아요. 물론 이제 메모리 DB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디스크에 하는데 이런 DBMS를 거치지 않고 익스플로어에서 뭐 파일을 까본다거나 이랬을 때 그건 이제 못 보게 막아놓는다는 얘기예요. 보안해갖고 알았죠? 암호화를 걸어놓는 거예요. DB 내부에서. 그러니까 적합한 DB 엔진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보안을 걸어놓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는 건 무슨 이제 키에 의한 무결성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키에 의해서 데이터가 깨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라고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만약에 아니 뭐 사원번호가 100번. 근데 이 100번을 딱 봤더니 아무도 없어. 이러면 이게 깨진 거죠. 무결성이. 그쵸? 그러니까 그건 100번은 뭐 반드시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00번을 만들고 그 100번을 따와서 이제 나중에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말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일괄성. 데이터의 일괄성 뭐 이런 거랑 또 비슷해요. 한쪽에는 뭐 100이라고 저장했는데 다른 쪽에는 120이라고 저장돼 있고 이런 거.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장점은 뭐냐면요. 결론 뭐냐면 중앙에서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중앙 관리.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예전 같은 경우에 시스템 인사관리, 재고관리 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에 대한 거는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여기에 이제 DB가 다 따라다녔거든요. 이렇게 시스템마다 이래버리면 직원이 갱신하는 게 이래요. 직원이 주소가 바뀐다거나 핸드폰을 새로 개통했으면 여기는 바뀌었는데 여기는 안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예요? 없는 번호라고 나오겠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DB를 한 군데다 몰아놓고 그죠? 홍길동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홍길동 우리 지사 뭐 말 그대로 뭐 대전지사에 있는 홍길동 전화번호 바뀌었습니다. 그럼 서울지사에서 홍길동 할 때 전화할 때 이걸 참조하게 되면은 그죠? 그런 일이 없겠죠. 불상사가. 다시 말해서 DB를 중앙에다가 한 번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몽땅 다 관리한다. 이제 중앙 관리가 관점입니다. 장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이제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단점, 오버헤드가 발생. 오버헤드라는 건 뭐예요?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나중에 이 중앙에다가 부하가 막 집중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DB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스템이 몰쳐 있으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 말 그대로 이게 뭐 몇백 건, 몇천 건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들어가면은 뭐 몇백만 건 혹은 뭐 몇천만 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우리가 쿼리를 때려보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기업 같은 데 가서 쿼리를 때려버리면 응답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은 이제 오라클이 되게 좀 빨리 나온다 그러잖아요. MS SQL도 물론 엄청 빠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데이터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응답 시간이 막 한 1초, 2초 걸려요. 그거 막 답답할 정도로. 근데 데이터를 실제 딱 카운팅을 해보면은 막 뭐 5천만 건 막 이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갖다 인덱스를 건다. 필드를 하나 새로운 인덱스를 건다. 그럼 난리 나죠. 심할 경우에는 뭐 1시간, 2시간 걸려요. 인덱스 하나 걸으면.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오버헤드 문제가 사실은 아직 큰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참 잘 해놔야 돼요. 그다음에 운영 비용의 증가. 예, 그러니까 DBMS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군데 다 모아져 있고, 그러니까 서버가 엄청 빵빵해요. 예, 그리고 오류 발생 시 복구가 어려워. DB가 한 군데 딱 몰쳐져 있으니까 깨져버리면 이게 정말 난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화, 삼중화를 막 하게 됩니다. 예,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SQL 역사를 한번 보면요. 1989년에 MS SQL 버전 1.0이 나왔다네요. 그쵸? 참 이게 89년이면은 이때가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윈도우 버전 이전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때 윈도우가 있었을까? 윈도우가 글쎄요, 한 뭐 1.0이나 나왔을까요? 하여튼 굉장히 지금 그때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9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제대로 된 버전 7.0이 나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2000 그 다음에 쭉쭉 나와요. 뭐 2014. 그래서 지금은 2017까지 나와 있죠.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 2016입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 버전별로 이제 간단하게 지금 한번 쭉 봤는데, 이건 뭐 한번 봐보세요. 어쨌든 지금 뭐 2008도 있고요, 2012, 2014, 2016이 있는데 2016 오면 어쨌든 뭐 다 좋아졌죠. 메모리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이슨 기능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2016에서 또 재밌는 게 그 뭐죠? AI라 그래서 R 부분이 여기 있네요. 그쵸? R 부분이 또 들어갔어요. 예. 17에 들어가면은 또 여기서 살짝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거기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 이제 AI 쪽으로 분석할 수 있게 머신러닝 쪽으로 해서 뭐 파이썬이 또 추가됐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직접 써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 매뉴얼 카탈로그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다음에 그 에디션별로 한번 봐보면요. 2016입니다. 2016.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뭐 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이제 제일 말 그대로 기능이 막강한 거죠. 다음에 이제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에디션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에디션, 웹 에디션, 디벨로퍼 에디션, 익스프레스, 다음에 에벌루에이션 에디션. 그래서 평가판 에디션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이제 만약에 완전 무료로 쓰고 싶다 하시면 요걸 쓰시면 돼요. 익스프레스 에디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완전 공짜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이거는 이제 제약 사양이 좀 있어요. 어떤 뭐 코어, 그러니까 CPU의 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사이즈의 제약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순수하게 개발 목적으로 하신다면 디벨로퍼 에디션을 쓰시면 돼요. 근데 디벨로퍼 에디션은 실제 보면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뭐냐, 상용 서비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개발자가 개발 용도로 쓸 때는 이제 디벨로퍼 에디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 그 연습은 이 디벨로퍼 에디션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대신 이건 이제 상용으로 쓰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개발 서버에다가 깔아놓고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디벨로퍼 에디션이 이제 좋은 게 또 있어요. 뭐냐면 굳이 서버에 안 깔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윈도우 10에다가 지금 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런 그 스탠다드나 이런 에디션들은 다 서버에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디벨로퍼 에디션은 성능상으로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하고 똑같은데 그냥 윈도우 10에도 깔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디벨로퍼 에디션 가지고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평가판 가지고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스탠다드 에디션이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깔고 그게 뭐죠? 라이센스 키를 안 내면 60일인가요? 하여튼 뭐 그거 동안 평가판으로 쓸 수 있어요. 자, 뭐 그런 게 있고. 요거는 이제 각각의 에디션별로다가 어떤 크기들,
건데요. 여기 한번 보면은 스탠다드 에디션은 최대 24코어까지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뭐 익스프레스 에디션 같은 경우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서비스 팩 있잖아요. 서비스 팩 1로 오면서 이게 엄청나게 기능을 많이 이렇게 추가를 해줬어요. 엔터프라이즈에 있던 기능들을 되게 많이 늘려놨어요. 이게. 그래서 익스프레스 에디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4코어까지, 근데 1코어인가? 하여튼 이게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사실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1기가, 그리고 사이즈도 10기가까지 쓸 수 있죠. 예전에 뭐 2기가, 4기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스탠다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예전 제약이 있었는데 제약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됐죠?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가, 근데 스탠다드 에디션도 가격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확치는 않은데 이게 2코어인가? 아니면 4코어인가가 뭐 기본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거의 뭐 한 코어당 250만 원인가? 하여튼 엄청 비싸요.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요즘 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나 아니면 IDC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IDC에서 대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보통 4코어면은 8스레드가 보통 8스레드잖아요, 요즘. 그죠? 그러면 보통 한 임대 형태로 해갖고 그게 한 월 30만 원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예. 근데 이거는 뭐 가격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그렇지, 매월 그건 임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30만 원씩 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쓰겠다 하시면은 그렇게 안 쓰고 이제 그 사용량에 의해서 DB 서버에 그 일종의 말하자면 요런 거 임대해서 쓰는 게 또 있어요. 아주 작게. 그럼 뭐 월 뭐 10,000원 이렇게 내고 써도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용량을.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서버를 풀로 다 쓰는 거고. 근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이제 웹 버전은 아니다. 뭐 이거는 뭐 로컬 시스템에서 회사 인트라넷 안에서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월드와이드 웹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익스트라넷에서 쓰는 버전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요거 같은 스탠다드 버전을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IDC에서 놓고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가격 정책은 아마 그 MS 그 뭐죠? 딜러들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가격은. 예. 근데 그게 막 틀리더라고요.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씩. 그다음 이제 언어를 한번 볼까요? 우리들이 그 배우는 거, 그 쿼리 랭귀지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데이터 조작 언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SQL, 그렇죠? 이게 이제 그 DML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작하는 이런 의미예요.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의 언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로 이제 테이블 생성 같은 거, 테이블 생성하는 거 이런 것들, 혹은 뭐 DB 생성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독특한 게 보통 이제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그 우리가 주로 관점을 두는데요. 데이터 제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건 이런 건 이제 주로 이제 뭐 백업하거나, 이건 또 약간 개념이 틀리죠, 그렇죠? 혹은 뭐 리스토어하고 복원하거나 이런 언어들이 명령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DCL, DDL, 그다음에 DML.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는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DDL과 DML. 그리고 이제 주로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것은 이제 DML을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DB 아키텍처들이 이제 쓰는 것은 이제 DDL 같은 경우에 이제 설계자들이 이제 주로 쓰게 되겠고요. 예. 자, 다음에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거. 설치는 여러분들이 뭐 이쪽에서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이게 MSSK 2016 버전을 조금 구하기 힘드신 분은 2017 깔아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2017을 쓴다기보다는 거의 보면은 이제 엔진을 깔아놓고요. 실제 그 쿼리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 뭐죠? SSMS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주로 써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체감할 때는 큰 차이는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이 MS SQL이 엔진이 있고요. DB 엔진이 있고, 그러니까 뭐 여기 2016도 있고 2017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콘솔로 들어가서 쓰지는 않아요. 다 뭘 쓰냐면 이것을 관리해주는, 일종의 말하자면 뭐 에디터 비슷한 게 있어요. 모니터링 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SSMS, 비주얼, 아니 그 뭐죠? 잠깐만요. 이게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인데,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겠네. 그죠? SSMS. 이걸 통해서 하는데, 이것을 이제 보통 보면은, 이거는 지금 보통 이제 최신 버전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무엇 쓰는가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엔진을 이걸 써도요, 2017을 써도 2016 어떤 하위 호환성이 있으니까 뭐 이거 깔으셔도 돼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근데 정확하게 2016을 배우고 싶다. 서버를 2016을 또 많이 쓰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 서버 2016을 정확하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를 가서 쓰시는 게 좋냐면요. 이게 참 구하기가 또 만만치 않아요. 정품 구하지 않는 이상. 요거 있잖아요. myvisualstudio.com. 요거 이제 개발 어떤 그 사이트예요. 그래서 요걸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떠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만약 이게 처음 안 되면 이게 로그인 하라고 뜰 거예요. 로그인 하라고. 그런데 그냥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회원 가입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버전을 이쪽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검색을 할 때 SQL 서버라고 딱 치시잖아요. 검색을. 아까 여기에는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myvisualstudio.com 이렇게 딱 치시면 제가 이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돼요. 여러분들. 여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걸 갖다가 딱 검색해서 SQL 서버를 쓰잖아요. 그러면 현재 SQL 서버 요것을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되게 좋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엔 요걸 지금 쓸 거거든요. 요거.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서비스 팩을 쓰는 게 항상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QL 서버 2016 익스프레션 말고 SQL 서비스 팩이 좋겠죠. 요걸 딱 누르면요 이렇게 나와요. 디벨로퍼 서비스 팩 요걸 쓰세요. 그리고 주의사항 요거 이제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거 이제 여러분들 뭐 보통 요즘 64비트잖아요. 요걸 놓고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다운로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게 거의 한 3기가 정도 돼요. 3기가. 그래서 요걸 지금 다운로드 다 받잖아요. 그리고 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받아놔서 이거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거 잠깐 취소하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세요. 아니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 요거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여기로 오시면 돼요. 요거 뭐 유료 아니니까 무료입니다. 회원 가입 해놓으세요. 꼭.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다가 이제 해놓으면 저 같은 경우가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요.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MS에 잠시만요.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를 지금 받아놨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윈도우 10이거든요.
그게 이제 ISO 이미지 파일이잖아요. 더블 클릭하세요. 그냥 더블 클릭. 어. 잠깐만요. 제가 아까 끊어놨더니 이게 링크가 안 되네. 잠깐만요. 서비스 백 이게 사실 뭐 같으니까 지금 같은 걸 끊어놔서 그러나. 오케이. 요 제가 아까 걸려있던 걸 잠깐 끊어놨더니 재링크 하려니까 리부트하라고 하네요. 잠깐 여기서 끊고서 그러면은 설치하고 들어가는 것을 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끊고 갈게요.